네, 이번 유형은 순열의 활용 중에 함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순열을 이용해서 함수의 개수를 좀 구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이미 앞에 함수 단원에서도 어떤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 실제로 또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를 아마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미 구해봤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순열이라는 기호 또는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좀 구해볼 건데요.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정의역 안에 원소가 총 m개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총 m개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요 공역의 y쪽에는 총 n개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총 일단 3가지 경우수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냥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함수의 개수란 그냥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얘는 뭡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게 총 몇 개? n개. 얘도 n개. 얘도 n개가 되겠다. 즉 전부 다 가까이 할 수 있는 n개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n 곱하기 n 곱하기 n까지 곱할 건데 얘가 총 몇 개니까 m개가 되기 때문에 얘가 n의 m승이 된다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다? 1대1 함수 개수죠.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n개인데 그 다음에 2가 갈 수 있는 것은 얘가 간 것은 갈 수가 없으니까 n-1개를 가겠다. 그리고 얘는 몇 개? n-2개를 가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빠바바 총 이렇게 돼서 몇 개? m개를 곱하려면 얘 맨 마지막에는 n- 맞죠? n- 여기 m 그리고 더하기 요렇게 오면은 요 총 개수가 m개를 곱한 거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n 곱하기 n-m 더하기라고 하기가 우리가 좀 귀찮으니까 요 기호를 뭐라 그러겠다? npm이라고 하겠다라는 거 했었죠. 아, 결국에는 요쪽에 n개, 저쪽에 n개가 있을 때 여기가 1대1 함수 개수는 뭐다? npm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1대1 대응이죠. 그럼 1대1 대응은 조건 자체가 뭐예요? 이 공역의 개수가 이 정역과 개수가 뭐 해야 돼요? 똑같을 때만 우리 1대1 대응이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몇 개? m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npn, npm 또는 npn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npn은 뭐가 되겠냐라고 하면 그것은 곧바로 보다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아, 1대1 대응일 때는 저거 개수가 같으면 결국엔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경우수가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n부터 1까지 곱하는 거가 되겠다. 그래서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 1대1 대응을 전에는 그냥 곱의 법칙으로 구했다면 지금처럼 어떤 P라던가 또는 팩토리얼 이용해서 조금 더 기호적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예시 문제 같이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는 2017년 4월 학평 가형 12번인데요. 자, 정의역 x는 1, 2에서 집합 y는 1, 2, 3, 4, 5, 6으로 함수 f 중에서 f 더하기 f2가 4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돼요. 자, 우리 학생들은 함수의 개수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정역의 집합과 공역의 집합을 먼저 좀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 y 1, 2, 3, 4, 5, 6이죠. 그래서 얘가 f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f 더하기 f2가 4의 배수가 된 함수의 개수인데 함수의 개수라는 말 그대로 여기서 내가 화살표를 한번 딱 그렸어요. 그랬을 때 그 화살표의 개수의 종류가 함수의 개수예요. 예를 들어 뭐 얘가 둘 다 뭐 요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게 하나예요, 하나. 또는 얘가 뭐 1로 가고 2로 가고 이런 게 또 하나고. 이런 것 자체가 얘가 화살표로 딱 갔을 때 그 서로 다른 모양들이 함수의 개수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하겠냐?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경우 수 중에 많이 나오는 배수 문제거든요. 요 이제 배수 문제는 실제로 같은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배수 문제는 나머지 문제랑 같은 문제예요. 나머지. 실제로 더한 게 4의 배수라는 것은 더한 게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와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배수 문제는 나머지라고요.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자주 나오고요. 실제로 이게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쉬운 문제는 실제로 케이스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풀 수가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배수 또는 나머지. 자, 보세요. 자, 요걸 어떻게 푸냐면 얘가 이제 4의 배수라는 것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F1과 F2는 해당하는 요 치역이 될 수 있는 1, 2, 3, 4, 5, 6 중에 하나일 건데 그러면 1, 2, 3, 4, 5, 6의 숫자들을 일단은 4로 나눈 나머지의 집합으로 나누세요. 선생님이 좀 어려운 말을 좀 써볼게요. 그래서 얘를 4로 나눈 나머지가 집합을 총 4가지로 R0,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또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3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요 방법을 익혀두면은 배수 문제, 나머지 문제를 풀 때마다 훨씬 더 그 케이스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나머지가 4로 나눠서 0인 거는 4밖에 없겠죠. 자, 얘가 1인 거는 뭐밖에 없냐면 1하고 5가 있겠다. 나머지가 2인 거는 2와 6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3인 거는 3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문제가 풀 게 뭐냐면 F1 더하기 F2가 더해서 4의 배수라는 것은 어떤 4의 배수라는 것은 이 더한 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올 수 있는 조합은 이 나머지로 보면은 R0와 여기 만약에 R0가 왔어요. 그럼 얘도 그냥 뭐가 오면 돼? R0가 오면 실제로 더해도 나머지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 진짜 4, 4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4 오는 거, 4 오는 거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뭐 이렇게 굳이 해야 되나 하는데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걸 이용할 거예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또 나머지가 1인 걸 가져왔어요. 그럼 월말을 더하면 나머지가 0이 돼요. 3인 걸 가져오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더해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예요. 4로 나눴을 때. 그럼 나머지가 1인 거 올 수 있는 게 1, 5가 있겠네요. 나머지가 3인 거는 3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여기가 2가지. 여기는 한 가지가 되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F1과 F2가 서로 바뀌어도 서로 바꾸면 그 숫자 자체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거니까 실제로 이 케이스를 몽땅 묶어서 곱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R2가 오면 여기도 뭐가 와야 돼요? R2가 와야 돼요. R2. 그래야지만 더해서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거 뭐야? 2, 6. 몇 가지? 2가지가 되겠고 여기도 2, 6. 2가지가 되겠다. 요건 당연히 바꿔도 똑같은 경우죠. R0, R0니까 따라서 여기가 2 곱하기 있고 마지막으로 R3가 오면 R3가 오는 걸 뭐밖에 아까 R1밖에 없겠죠. 근데 R1은 이미 우리가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를 다 더해보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얘가 4가지, 얘가 4가지가 되니까 다 더하면 몇 가지다? 9가지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자, 이러한 방식대로 푸는 방법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마냥 해당하는 정의역과 그리고 공역에 대해서 합이 4의 배수라 그래서 더한 게 4인 거, 더한 게 8인 거, 더한 게 10인 걸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보다는 선생님처럼 나머지에 대한 집합으로 나눠서 풀어주는 게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9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